이게 일단 밝혀지면 일단 연준과 월가는 횡령이에요. 세금을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월가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럼 이런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가 뭐를 할 거냐, 어떤 딜을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최대한 움켜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터트리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급반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김창희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클래리티 법안인가요? 그게? 네네네. 네, 시장 명확성 법안. 그러니까 지금 그 비트코인과 연관된 법안이 대략 한 서너 개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명확성 법안이라고 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이 상품이냐 주식이냐를 이제 가르마를 타주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액트가 있죠. 비트코인 액트는 이제 신세 루미 상원의원이 발의를 해서 미국이 전략 비축을 100만 개를 한다. 5년간 20만 개씩 사들여서 20년간 팔지 않는다. 법안이고, 또 하나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작년 7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지니어스 액트의 일부 수정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 개가 이제 비트코인 3법인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제 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건데, 지금 공화당 상원이 발의한 그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발의가 됐어요. 갑자기. 이 법은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법안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이란 건 쉽게 얘기해서 무슨 법안이냐면, 그 미국이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려면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따져보자. 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녹스 금고를 물리적인 실사를 해보자라는 법안이에요. 그럼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포트녹스 금고를 실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8,133톤의 금이 실제로 연준의 금고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금의 일련 번호가 맞는지, 세 번째는 그 순도가 99.9%가 맞는지를 다 따져보고 8,133톤의 금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금을 재평가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사들이는 방법은, 지금 연준에 있는 금을 시가대로 재평가해서 그 차액을 재무부의 계좌에 이제 연준이 쏴주고, 재무부는 그 차액, 그 연준이 쏴준 그 돈으로 일부를 비트코인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장부 가격으로 너무 싸게 잡혀 있다. 네, 온스당 42달러로 적혀 있는 금을 지금 시가가 5,000달러니까 이거를 재평가하면 시가대로만 해도 5,000달러니까 11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되거든요. 그럼 110억 달러는 무시할 만하니까 1조 달러를 연준이 돈을 찍어서 재무부의 계좌에 쏴줘요. 재무부는 그 1조 달러를 가지고 대부분은 미국 국채를 갚는 데 쓰고, 1,0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지금 시가대로면 들어가니까 1,000억 달러 정도를 써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이 통과가 돼야 포트녹스 금고를 열어보고 일단 그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 명분은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일단 금을 재평가할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만 하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포트녹스 금고에 금이 하나도 없더라도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1조 달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회계적으로 미국은. 금이 없어도요? 없어도. 왜냐하면 그 연준과 재무부 간의 금의 재평가는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거든요. 네. 이게 국제거래가 아니에요. 독일 정부와 만약에 미국 정부가 한다 그러면 무조건 금이 있어야겠죠. 독일 정부가 금도 없는데 금을 내가 지금 시가대로 쳐주고 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 보이는 기관 간의 거래예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게 주식회사로 가면 그냥 미국의 하나의 주식회사와 미국 정부 간의 회계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셈 치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에는 있으니까. 네. 둘 사이의 거래 영수증에는 지금 그 8,000톤이 있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장부만 열어놓고 둘 사이에 거래하면 되죠. 네, 그렇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냥 장부만 열어보고 장부상으로 8,000톤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재평가하자라고 해서 가능한데, 근데 갑자기 지금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아니야, 그래도 온 국민들한테 금의 재평가를 하려면 그래도 금이 있다는 걸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잖아. 그래서 금고문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굳이 금고문을 열어가지고 만약에 금이 없다면, 저는 금이 없다고 거의 99% 믿고 있는데, 금이 없다면 세상이 발칵 뒤집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금을 재평가하는 작업도 무산될 수도 있어요. 금이 없는데 무슨 재평가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국민들 여론이 확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금고를 열어보자고 하는 거는 그거를 감수하고도 하고 싶은 뭔가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 더 큰 이익은 연준과 월가를 그거를 지렛대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연준은 월가 불리온 뱅크들이라고 해서 금거래 런던 금거래소에서 금거래 그 라이센스를 받은 불리온 뱅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이제 뭐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불리온 뱅크들이 있는데 이 불리온 뱅크들이 아까 얘기했던 금의 시장 조성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권을 가지고 금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 특혜를 가지고 이제 특혜를 누리면서 금을 사고 팔고 해서 금 시장을 형성해 주는 시장 조성자들인데 이 시장 조성자들이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가 연준이에요. 그냥 간단히 보면. 그러면 주식회사는 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잖아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고에 있는 건데 그냥 갖다 팔자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건데. 그렇죠. 불리온 뱅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유인이 생기냐면 우리가 출자해 놓은 회사 금고에 그 8천 톤의 금이 있어.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이거를 그냥 42달러로 적어놓고 그냥 수십 년간 썩히고 있는데 이거를 상품 만들어서 그 거래를 하면은 그 수조 달러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연준한테 야 그거 좀 싸게 좀 빌려줘.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금 시장도 조정하면서 이익을 취할게. 그래서 1%의 저금리로 금을 빌려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진을 남기고 팔거나 아니면 그 현물을 가지고 선물을 만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100배를 뿌려서 파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 70년간 닉슨 쇼크 이후에 지난 70년간 어마어마한 이익을 50년간 누려왔어요. 월가 은행들이. 네. 그러니까 이면의 장부가 있는 거예요. 미국 재무부랑 백악관이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을 리가 없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이유는 미국의 재무부는 금 시장에서 금의 가격을 계속 억눌렀어야 됐어요. 금의 가격이 폭등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 달러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금의 가격을 선물 시장에서 불리온 뱅크들이 억누르는 거를 눈 감아 준 거예요. 그 모든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지난 50년간 월가가 연준의 금을 다 갖다 판 거예요. 어차피 월가 입장에서는 뭐 금 가격이 오르든 말든 어쨌든 수수료도 계속 나올 네, 것이고 계속 나오고. 뭐 차익 거래도 계속 하고. 네, 그러니까 나쁠 게 없네요. 이면 장부에는 지금 그러니까 연준과 재무부 간의 장부에는 8,133톤이 맡긴 그대로 있지만 연준과 월가의 장부에는 우리가 다 빌려주고 월가는 네. 내다 판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금고문을 딱 열었더니 이거 봐라 연준과 월가가 이면 거래해가지고 금을 다 내다 팔았네요라는 이제 갑자기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니네 이런 거래를 했었구나. 야, 근데 우리 금 재평가에서 지금 미국 그 재정 상황을 개선시켜야 되니까 좋아. 이거 뭐 그동안 5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뭐 일순간에 다 털어낼 수는 없고 그 예를 들어서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빌려간 금 다 갚아. 그러면 어떻게 그 월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현물 시장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 현물 시장에 가서 금을 사다가 네. 연준에 갔다가 되갚아줘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주하는 거 아니에요? 폭등하겠죠. 네. 8,000톤은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자기네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금의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비판을 받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정부는 그렇게 하는 순간 월가는 패닉에 빠지죠. 그래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제발 이것만 안 한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단 밝혀지면 일단 연준과 월가는 횡령이에요.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법적으로 쇠고랑을 채울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너 금 사다 갚아. 그러면 금 가격을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강력한 카드가 생긴 거죠. 그럼 이런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가 뭐를 할 거냐, 어떤 딜을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근데 우리가 지금 금은 재평가에서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거에 협조해. 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월가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어차피 클래리티 액트라 비트코인 3법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빨리 통과시켜주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딜을 하자라고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보이고 투명성 법안이 월가나 민주당과 그 연준한테 굉장히 강력한 지금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긴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래도 네. 민주당과 월가가 야 우리는 니네가 몰랐던 카드가 있어. 뭔가 이제 어떤 카드나 어떤 무기를 다시 내민다. 그럼 트럼프는 지금 두 번째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방수권법의 일부로 비트코인 3법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직은 이 이슈를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안 꺼내들어요. 근데 이 이슈가 만약에 비트코인 3법이 지지부진하면 이 카드를 바로 꺼내들 수 있어요. 자, 이 카드가 뭐냐면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 국방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루는 법안이에요.
네. 근데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 미국의 회계연도가 2026년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2027년의 국방 예산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통과가 돼야 돼요. 국방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야당도 어떤 특별한 정말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당리당략으로 그 법을 저지시킬 필리버스터도 못 해요. 저지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 10월 1일부터 군인들 월급을 못 주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 못 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지간한 이슈가 아니면 무조건 그냥 야당도 통과를 시켜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예산을 만드는 여당도 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난 60년간 이 법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의 일부로 법안이 끼워져 있다라는 얘기는 10월 1일 전에는 무조건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 3법이 국방수권법의 수정안으로 다뤄지는 게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에 올라와 있으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4월 1일부터 국방수권법으로 다룰 텐데 그거에 대한 검토를 지금 정부와 이제 의회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10월 1일 전에 통과된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4월 1일까지 미국의 국방부가 의회 국방위원회에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라고 돼 있어요. 네. 그게 올해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들어가서 작년 9월 30일 전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의회 국방위원회가 국가 안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다루려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의에서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죠. 0.1% 정도는 그럴 확률이 당연히 있죠. 논의하는 거니까. 근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지금 미국의 국방부예요. 트럼프 행정부죠. 완전히 엉터리가 아니라면 국가 안보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죠. 시장이 납득할 만한 그런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프레임은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됩니다라는 이제 설득 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럼 미국의 그 국방위원회가 그 의회 국방위원회가 그걸 받아서 국가안보로 다뤄야 될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지금 국방위는 원래 그 여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금융위하고 국방이거든요. 두 개를 잡아야 돈하고 무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위원회는 지금 의회 국방위원회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압도적으로 다수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은 지금 당론으로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채택했어요. 네. 그러면은 국방위원 소위원회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논의를 할 때 이게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4월 1일까지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금 시한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4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미국의 의회는 이거를 국가안보자산으로 다뤄서 국가수권법에 비트코인 그 관련 3법을 끼워 넣고 국가수권법을 9월 30일까지 통과시키면 이 법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안보자산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것만 채택이 되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그 백악관하고 공화당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9월 30일까지 끌고 나가지 말고 지금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중간 선거에 맞춰서 실제로 비축하려면 금고도 실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그 빌드업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여름 휴가 국회의원들이 여름 휴가 가고 여름 휴가 갔다 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중간 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7월달에 넘어가게 되면 이거 논의할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3, 4월달 봄 입법 시즌에 이걸 논의해서 통과시키자라는 게 백악관하고 공화당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그걸 반대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수라고 그러니까 요즘 당수란 말을 잘 안 쓰겠지만 민주당의 지도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전략을 짠다. 이거 지금 비트코인 액트 막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지금 국가수권법에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이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못 막습니다. 어차피 하반기 회계연도 내에는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야 그래 그럼 어차피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되는 법안이네. 그런데 이제 실무자들이 얘기하면 그러면 지도부가 야 그럼 우리가 지금 걔들한테 이거 지렛대로 그래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고 여기 봄에 4월달까지 통과시켜준다고 해주고 그거를 지렛대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지라고 하는 게 현명하죠. 네. 정치인들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그 비트코인 액트에
민주당론, 그러니까 그 진보스러운 여러 가지 대책들, KYC, AML 이거 지금 그 은행권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규제 프레임을 강력하게 밀어넣자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지금 비트코인 비축하려고 하는 거가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이 된 건지 꼬리표를 달아서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된 것부터 우리가 사들이자라거나, 그러니까 진보적인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정안들을 제시를 하고 너네가 이거 받아들이면 우리가 4월달에 통과시켜 줄게라고 하는 게 현명한 지도부라는 거예요. 네. 이거 아무리 막아봤자 9월 30일에는 통과가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실제 움직임들이 지금 미국 여야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 가능성이 90% 정도로 높게 잡혀 있는 게, 지금 뉴스만 보면은 서로 치고받고 그 이자 주면 안 된다고 막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니까 통과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왜 폴리마켓에서 그 돈 내기 하는 사람들은 이게 통과될 거라고 보는 거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지금 이 움직임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돈 써가지고 배팅하는. 3월에 통과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꽤 있던데. 3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이자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그 어떤 인센티브로 이제 이자를, 실질적인 이자를 지급해 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은 지금 은행 잔고에 남아 있는 유동성이 급격히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갈 거다라고, 그런 논리로 지금 월가가 막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월가는 지금 이게 통과되면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월가는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됐을 때 이제 그 담보 자산으로 쓰이는 RWA라고 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 클래리티 액트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월가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 법안이 뭐냐면은, 지금 월가는 미국의 그 볼커룰 등등 해가지고 은행이 그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없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산분리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산분리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신한은행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지분으로. 네. 지배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금융자본이 돈이 많으니까, 이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할 경우에 이제 애써서 그 자본을 형성하는 그 원래 주체인 산업자본이 지배당하니까 이제 막아놨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컨트롤할 수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법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월가는 금융자산 이외에는 수탁, 거래, 시장 조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금융자산 이외에는 살 수 없어요. 월가가. 그러니까 석유나 금을 월가가 못 사요. 거래 수수료를 먹긴 하지만 직접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지금 RWA는 석유를 토큰화시키고 금을 토큰화시키고 부동산을 토큰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금융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RWA를 금융자산의 기타 부가자산으로 규정해 놓은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면은 월가가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월가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이제 소유할 수 있어요. 토큰화 시켜서. 네. 근데 월가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는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기지만, 내가 그래도 지금 그 예대마진 가지고 먹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예대마진이 망가질 수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큰 이익을, 그것조차 줄 수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더 큰 이익을 받지만 그거 하나조차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서류 간에 치고받고 싸워서 이 법이 통과 안 된다 그러면 더 아쉬울 거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업체가 아니라 월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아까 얘기했던 금 보이고 투명성 법안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가수권법이라는 또 강력한 카드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클래리티 액트를 합의해서 3월 1일까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그때 그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뭐라고 썼냐면은 뭐죠? 특권을 누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월가가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막고 있다. 그게 그 행간을 읽으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월가가 국가 안보를 지금 막고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되는 짓을 하고 있어. 네. 내가 이거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수권법 상에 비트코인 액트가 들어가서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세방목들을 보면은 그게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이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을 활성화시키는 그 스테이블코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법들이나 시장을 교란시키면 이거는 반란죄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 안보의 반란죄가 되거든요. 네. 그럼 월가가 시장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법안 통과를 막아서 이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안 통과를 막거나 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이 그 국가수권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이게 반란죄가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내가 니네들을 가만 안 놔둘 수 있는 카드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월가는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있나요? 대권 업무도 하는데 저기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월가는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막는다. 아직은 좀 시간적 룸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4월 달까지 만약에 5월 달까지 이런다 그러면 트럼프는 실제로 이제 딴 거 다 필요 없고 협상 같은 거 없고 그냥 국가수권법으로 다루고 통과시킨 다음에 다 반역죄로 다 쳐넣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눌려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좀 분위기 반전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지정학적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회복 탄력성을 좋은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월가의 기관들이 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월가 기관들은 이걸 알고 있어서 4월 전까지는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비트코인 액트나 클래리티 액트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명확화될 거다. 가부가 결정될 거다. 근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막 사들이겠죠. 네. ETF를 통해서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ETF는 순유입이 실제로 작년 10월 11일 대폭락 이후에 ETF 자금은 사실은 순유입이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고래도 이걸 좀 막을 수 빠졌고. 없다면은 인위적으로 누른 다음에 계속 매집을 한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하면서 어차피 올라가면 그건 자기들 이득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 하나의 저항선은 강력한 저항선은 월가와 연준인데 월가와 연준이라는 저항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4월 이전에는 늦어도 이제 그 7월 휴가 시즌 전에는 매듭이 지어질 거예요. 그럼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시즌든지 간에 통과가 되거나 합의가 돼서 실제로 이제 본회의 통과는 아니더라도 다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대로 우리가 대책을 시행할 거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줘야죠. 그게 7월 4일 제가 얘기했던 그 독립기념일 전에는 트럼프는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에 어떤 법안 통과나 돌아가는 분위기들을 좀 보면서 이거 좀 달라지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매수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책인 거고 정책은 누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급반전될 수 있는 팩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본인들이 직접 어떤 식이든지 간에 매수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확실한 카드라고 하면은 그 중간선거 전에만 끄집어내서 국민들이 납득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이거를 미리 빵빠레 올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움켜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터트리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급반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수면 아래서 기관들은 지금 이거를 근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